대장동 항소포기 닷새 만에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결국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이 사의를 결심하게 된 이유 뭐라고 했습니까?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은 대장동 항소포기 사태로 검찰 수뇌부 책임론과 법무부 외압 논란이 불거지고 검찰 내부 집단 반발로까지 이어지자 어제 오후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 건데요. 노 대행은 사의 표명 후에 어제 저녁에 취재진에게 사실 제가 한 일이 비굴한 것도 아니고 나름대로 검찰을 지키기 위한 행동이다 라면서 전 정권이 기소해놨던 게 전부 다 현 정권 문제가 돼버리고 현 검찰청에서는 저쪽에서 요구사항을 받아주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라면서 수시로 많이 부대껴왔다. 조율하는 것도 쉽지는 않았다 라면서 사퇴의 배경을 밝혔습니다. 항소포기 경위를 밝혀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지만 노 대행은 지금 입장을 설명할 건 아니고 퇴임사에서 밝히겠다라고 이야기했고 대통령실은 법무부에서 면직안이 제청되면 노 대행 사표를 수리할 방침입니다. 자, 이러면서 이진수 법무부 차관과 그동안 진실 공방을 벌였다고요? 노 대행은 이 사태의 당사자로서 검찰 내부에서 거센 책임론에 시달렸지만 사의 표명 직전까지 외압 의혹을 두고 이진수 법무부 차관과 진실 공방을 벌여왔습니다. 특히 항소 마감 시한이던 지난 7일 저녁에 노 대행이 이 차관과 통화를 한 뒤에 이 대검이 중앙지검 수사 공판팀에 항소 불허 결정을 통보한 것으로 파악되면서 논란은 법무부 외압 의혹 진실 공방으로 번진 상태입니다. 외압 의혹과 관련해 일체 언급을 하지 않은 노 대행이 자세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공언한 만큼 향후 퇴임식 때 관련 언급이 나올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아직 퇴임식 일정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자, 대행입니다만 검찰 반응 어떻습니까? 네, 검찰 내부의 반응도 굉장히 뒤숭숭합니다. 일단 탄 대장동 수사팀 검사는요, 단순히 이렇게 사의 표명을 했다고 모든 게 다 해결이 되는 것은 아니고 상황 해소가 되는 게 아니다. 퇴임식 당시에라도 진실을 밝히는 게 마지막 소임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지역의 한 검사장도 이 양심 선언을 해서 법무부와 오간 얘기를 밝혀야 한다고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노 대행의 항소 포기 결정이 검찰에 더 큰 위기를 불러왔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일선 검찰청의 한 부장검사는 이 총장이라는 자리는 정치권으로부터 수사 외압을 막으라고 있는 자리인데 이 법무부 한마디에 알아서 이 아킬레스건을 자른 셈이다라고 하기도 했고, 또 다른 이 검사장급 인사는요, 검찰을 다 말아먹고 나간다면서 이제는 이진수 법무부 차관에게 총이 겨눠질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앞으로 이 대행의 대행이라는 체제라는 이 유례없는 상황이 한동안은 이어질 전망인데요. 검찰총장과 차장이 없는 이 초유의 지휘부 공백 사태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일선 지청장은요, 새로 올 사람이 노 대행보다 더 나을 거라고 기대하기 쉽지 않다고도 했고, 서울의 한 부장검사는 이 정권 코드에 더 적극적으로 맞추려는 사람이 새로 올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노만석 대행의 사태에 대해서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마디로 보면은요, 항소는 포기했는데 포기를 지시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지시를 안 했다라고 합니다. 노만석 대행 같은 경우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3가지 방안을 제시했는데 모두 항소 포기 아니었다. 거절하면 수사 지휘가 잇따라올 것으로 우려해서 자기가 받아들였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없는 말 지어낸 겁니까, 이게? 저는 노만석 차장이 어떤 상황 너무나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지금 그러니까 사의 표명을 한 거거든요. 그 얘기에 따르면 자기는 원하지 않는데 법무부 지휘를 통해서 어쩔 수 없이 항소 포기했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아니 그런 정도 의지가 있었다고 하면은 장관의 지휘를 서면을 요구하든지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저는 사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 정성호 장관, 사퇴 대신 장관의 지휘를 서면으로 요구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정 장관은 노 대행의 사퇴를 두고 그런 정도의 의지가 있었다면 장관의 지휘를 서면으로 요구하든지 그래야 하는 것 아니겠나라면서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즉 수사 지휘로 받아들였다면 정식 절차를 요구했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항소에 반대한 적 없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는데 대통령실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사건과 관련해 논의 자체를 하지 않는다면서 선을 긋고 나섰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의 교감 의혹은 국민의힘에서 제기됐습니다. 저는 이 사건은 명백히 대통령실의 관여에 따라서 진행이 되었다고 봅니다. 정성호 장관, 이재명 대통령이 예전에 후보 시절부터 절대로 배신하지 않을 사람이다. 제일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미 이재명 대통령이 9월 30일에 말씀을 하셨고, 저는
이 사건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거다. 이렇게 됐다면 장관께서는 이재명 대통령하고 교감하고 그 뜻을 법무부에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결국 법무부 차관께서 그 전달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사건 관련해 갖고 이재명 대통령과 어떠한 뭐 의견 교환한 사실이 없습니다. 자, 외압은 없었다. 한마디로 이런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항소 포기와 관련해서 대통령실과 교감이 있었느냐라는 야당의 질의에 그런 적 없다라고 일축했고, 또 야당에서 이진수 법무차관에게 이 사건에 대해 어떤 지시를 했느냐라고 묻자 이진수 법무차관은 대검에서 항소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 중형이 선고됐는데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정도의 이야기를 했다라면서 신중한 판단이라고 한 것은 본인들의 권한과 책임하에 판단, 결정해달라는 그런 취지다라고 하면서 외압은 없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정성호 장관의 휴대폰 화면이 포착이 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어제 국회 예결위 전체 회의에서 정 장관이 텔레그램을 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대화 상대방은 조상호 정책보좌관이었는데 이 조상호 변호사는 과거 이 대통령의 대장동 재판 변호인 출신입니다. 메시지에서 조 변호사는 항소 자제 관행을 만들어가는 차원에서 항소 포기를 한 것이고 수익 환수는 항소심에서 여전히 피해액 다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글을 보냈습니다. 이를 두고 주진우 의원, 조상호는 답변 가이드라인을 보냈다. 정무적 대응을 조상호가 주도한다. 조상호 보좌관이 정성호 장관의 상사 같았다고 직격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항소 포기는 결국 이재명 방탄이라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대장동 항소 포기는 이재명 방탄을 위한 이재명, 정성호, 이진수의 공동 협박에 의한 노만석에 위법한 항소 포기였음이 명백해졌습니다. 노만석 대행의 사퇴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꼬리 자르기는 더 큰 국민적 분노에 직면할 것입니다. 자, 이러면서 관련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고요? 국민의힘은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책임을 대통령, 또 법무부, 검찰 모두에게 돌리면서 이 국민의힘 국회 법사위 소속 의원들이요, 공소 취소 금지법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이 법은 검사가 이미 기소한 사건에 대해서 임의로 공소 취소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공소는 1심 판결에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형사소송법 제255조를 삭제하는 게 핵심입니다. 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에 대해서 검찰의 이 항소 포기 사태, 이것을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 행보로 해석하고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입니다.